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s. 여러분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나요? 그동안 드라마, 소설, 영화 같은 매체에서 마르고 닳도록 쓰인 소재이죠. 전혀 생각도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큰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빠져드는 상황. 마치 전설적인 로맨스 영화 노팅힐의 주인공들처럼요. 정말 낭만적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만남을 바라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어린 소녀이거나 현실 감각 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때로는 현실이 더욱 동화 같다고 하잖아요. 풍족하게 자라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유럽 여성과 고난 속에서 10여 년을 택배 기사로 일해온 한국 남자. 언뜻 봐도 평생 마주칠 일조차 없을 것 같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사람.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갑자기 사랑이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심정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스위스를 오가며 일을 해왔어요. 비즈니스 우먼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왔고 연애는 일 다음 순위였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근사한 남자들과 좋은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결혼과 육아로 이를 양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기색을 보이면 내 쪽에서 밀어내길 반복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첫눈에 빠져드는 사랑? 그건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답니다. 적어도 한국에 가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와 비즈니스 협의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 오게 되었어요. 거래처의 대표는 예상외로 미모의 모델 같은 젊은 유럽 여성이었죠. 그녀와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마치고 건물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바닥에 누가 음료를 흘렸는지 밟고 미끄러지는 순간 상자를 들고 가던 남자가 순간적으로 내 허리를 안아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막아줬답니다. 마치 묘기처럼 한 손에 상자를 든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내 가방을 들어 내게 건네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순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밀려들었답니다. 그를 정신없이 바라보느라 가방도 받지 않을 정도로요. 그 사람이 서툰 영어로 Are you okay? 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상자를 들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는데 글쎄 그가 거래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버렸죠. 그는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였나 봐요. 갑자기 내가 다시 돌아오자 대표는 놀라서 뭐 잊은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둥 마는 둥 내 시선은 줄곧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향해 있었죠.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서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고요. 나도 모르게 문 밖으로 나가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도 고개를 돌려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도 나와 같은 기분이 아닐까 괜히 설렜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그를 멍하니 보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서는데 내 뒤에서 거래처 대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아챘나 봐요. 핑계도 생각나지 않아 말까지 더듬으니까 그 사람 이 시간쯤이면 배달하러 오는데 내일 사무실에 와볼래요? 라고 하지 뭐예요. 마음을 전부 들킨 것 같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호텔에 돌아와서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죠.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사랑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만약 내일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면 한국말로 인사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있지 뭐예요? 바보 같죠? 그러고 있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다음날 정성껏 화장하고 거래처로 향했는데 어제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할 때와 거래처 대표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눈 속에 차가운 미녀 같던 그녀의 표정이 소녀들끼리 모여 침대에서 이상형 이야기를 하는 표정 같더라니까요. 그녀는 우리 집에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한국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기분 잘 알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도 업무 협의 차왔던 한국에서 거래처의 대표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매일매일 꿈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말하면서 꿈꾸는 듯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자 나도 용기가 솟았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선물이 있다고 했죠.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오늘 여기 배달 일정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죠. 이건 작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란 선물이라고요. 어제처럼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그와 그를 따라 인사를 하는 나. 우린 금방 현실을 느끼고 말았죠. 난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도 어색하게 영어를 조금 할 정도. 그녀는 이미 다 예측했는지 자기가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 마음을 말해주면 그녀가 한국어로 그에게 전달해주는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죠. 나의 감정을 전해 들은 그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웃었지만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내 얼굴과 허리를 안았을 때 모습이 엘리베이터 타고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하루 휴가 내고 찾아왔다네요. 너무 기뻤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저녁 식사까지 이어졌답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 기사를 시작했다는 것. 10여 년 동안 택배 기사로 하루 14시간씩 일한 덕분에 동생을 명문대에 보내고 무사히 졸업시켰다는 것.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나와 만났을 때만큼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 건강한 몸과 책임감 말고 내세울 것 없고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연인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것.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고작 하루 만에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다니. 그것도 다른 외국 사람들끼리. 이게 기적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루 종일 우리의 사적인 일 때문에 점심때부터 통역을 도와준 그녀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죠. 일을 방해하고 시간을 빼앗은 것을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당신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 몰라요. 나도 그이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으니까요. 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순간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답니다. 비즈니스와 커리어를 최우선 순위로 놓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우리는 다음날 공항에서 작별 키스를 시작으로 멀고 험난한 원거리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난 당장 그녀가 추천해준 교재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또한 밤잠을 설쳐가며 난생 처음 독일어 수업을 들었어요. 영어로 대화해도 괜찮다는 내게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자기도 모국어인 독일어를 배워야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며 날 감동시켰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 스카이프 영상 통화에서 어색한 한국어와 독일어를 연습하는 것으로 달랬고요. 잠깐의 휴가만 낼 수 있으면 서로 한국과 독일로 날아가 애틋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때로는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트러블도 있었지만요. 우리의 큐피드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그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줬어요. 그래서 우린 서로의 다름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었고 더욱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고향에서 제법 명사로 통하는 아버지 눈에는 외국 남자, 그것도 배달기사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이라니 저와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무척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버지를 찾아가 매일 밤 새가며 익힌 독일어로 또박또박 자신의 진심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진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모습에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고 흔쾌히 우리 사이를 축복해 주셨답니다. 이후 그는 독일로 건너와 저희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업무에서도 조금씩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죠. 언젠가 우릴 맺어준 한국에 돌아가 살기로 약속했으니 한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내지 못했다면,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인이라고 포기했더라면, 택배기사인 그의 직업과 배경이 보잘것없다고 외면했다면 이토록 소중하고 달콤한 행복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겠죠?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리면 혼자 이렇게 말하곤 해요. 율리야, 잘했어. 용기 내서 정말 잘했어.
네, 오래전부터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 잘못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연애에 개입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속편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우리 집에 사는 유럽 미녀께서 집에 오자마자 자기를 큐피드로 불러달라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한참 신나서 말해주던 일이 떠올라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언뜻 영화 노팅힐의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저 두 사람 수많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국적이 다른 남녀끼리 로맨스가 결실을 맺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만 있다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고 결국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환경과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적인 공감대,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살던 습관, 사고방식,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순간 시한부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너희 나라에선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인드 버리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연애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서로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외국인과의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연애할 때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를 인정하고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땡스로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